안녕하세요, 회원님. 항상 이때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그전까지 막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약간 이 스무스하게 해도 되는 게 네. 우리 이제 시그널송이 있어서 네. 그거 써도 되는 괜찮은 것 거예요? 허락 받은 거예요? 이미 쓰고 있잖아요. 네, 두 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나갔는데 아 우리 스탠다드 아웃이구나 지금. 그럼 뭔지 이건 스탠다드 에러인데. 다시. 아니야 해요 왜요? 네, 그냥 이대로 나가요. 잊고 있었어 지금 뭐라고 했는지. 지금 저쪽에서 또 방송하고 있고. 네 맞아요. 아니 양쪽에서 뭐 저쪽에선 실시간으로 하고 여기서는 또 녹화 방송하고. 네, 아, 지금 바쁜 그쵸, 방송이 지금 설명드리자면 저쪽에서 지금 당근마켓 라운지에서는 그 GDG 고랭 미더블 하고 있어요 9월. 그래서 그거는 지금 44비츠 44비츠 TV 유튜브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고 전 그거 켜놓고 여기 와서 지금 여기 후얌냠님이랑 STD 에러 녹음을 하는 거죠. 바쁘시네요. 바빠요. 정신 없어요. 지금 저기 세팅하고 뭐 USB 선이 짧네 기네 이제. 저기 마이크 선이 짧긴 해요 지금. 아, 그렇네. 요 연장선 없어요 이거는? 있죠. 해주세요. 이건 길이별로 다 있어요. 비싸요 그것도. 근데 길이별로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무조건 10m짜리 사고 그걸로 다 쓰면 안 여기 돼요. 막 그래도 이제 되는데요. 선에 네. 막 돌아다니는 거. 스튜디오 바닥이 이 마이크에 더러워지면. 바로 꼽는 거 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 사주세요. 맞아요. 너굴림 자비로. 자비로운 너굴림. 그거 알아요? 학교님이 자비로 캠링크랑 뭐 또 살 거 있는데 아 자비 아니에요. 나중에 나 청구한다 그랬어요. 캠링크는 뭐예요? 캠링크는 저희가 지금 저기 방송을 할 때 조금 좋아진 게 뭐냐면은 스크린 화면 있잖아요. 발표적으로 스크린 화면이 있는데 그거를 캡처보드란 장비로 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 깨끗하게 나와요. 예. 근데 캠링크 뭐냐면은 그걸 지저분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캡처보드 같은 건데 캡처보드는 아니고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일반 카메라 있잖아요. 네. 카메라를 캠으로 인식시켜 주는 그런 장비예요. 카메라에서 HDMI 아웃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결해서 USB로 연결하면 그 OS에서 웹캠으로 인식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캡처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 캡처보드는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특정 스카이프나 이런 애들은 웹캠으로 인식이 안 되면 그걸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웹캠으로 약간 갈아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장비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웹캠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좋긴 하죠. 캡처보드보다 쌉니다. 맞아 싸.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캡처보드보다 뭐 싸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 HDMI 아웃이 들어오면 HDMI만 들어오면 뭐든지 다 돼요. 그래요? 네. HDMI 받는 거니까 걔는 뭐 어디서 받는지 신경 안 쓰죠. 근데 다만 지금은 핸드폰들 중에 HDMI 아웃이 되는 애가 별로 없으니까. 많죠. 안드로이드는 많아요? 다 되죠. MHL. 그래요? MHL이랑 다른가요? MHL은 그냥 작은 케이블이고 거기서 HDMI로 뺄 네. 수도 있으니까 아마 되긴 다 될걸요? 맞아요. 되긴 되는데 이제 암호화해서 내보내는 애냐 아니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HDCP 이런 것들. 그럼 또 HDCP 장비는 또 안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우리가 쓰는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HDCP가 보통 안 걸려 있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맥만 걸려 있죠. 맥은. 그런 용도로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있을 수도 있어요. 복사 방지 같은 것 때문에. 그러네요. 애플은 있죠. 그렇네.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한번 오늘 STD 에러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 오늘 이제 후얌얌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네. 해서 일단 갑작스럽게. 스튜디오가 되게 좁네요. 좋은 게 아니고 좁다고요? 네, 아주 좀 답답하긴 좁아요. 하죠. 이게 스튜디오가 생겼다고 해서 한껏 기대를 했는데 왜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다가 없나요? 네. 온천이 아니었나요? 온천 온천이에요? 깔까 했었는데 바다인가요? 아니요, 온천으로. 다시 좀 상상을 하고 말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시피님이 딱 하면 한 번씩 바뀌고. 아니 괜찮다. 이미지를 주세요. 이미지 찾는 게 어려우니까. 무섭네요. 저희가 원래 회의실에서 가끔씩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좀 좁긴 하죠. 그렇죠. 공간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되게 회의실에서 점점 하려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여기가 나서 회의실에서 다 마이크 들고 얘기하고 기록하고 스피치 투 텍스트 뭔가 그러면 이상하겠다. 회사 회의하는데 뭔가 팟캐스트 녹음하는 느낌이라 사람들이 다 조심히 말하고. 저도 안건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말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거 뭐 번외적인 얘기긴 한데
기계랑 사람이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녹음 장비랑 뭐 TTS를 같이 쓴다. TTS가 아니라 뭐지? 텍스트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거 같이 쓸 때는 발음을 더 또박또박 예. 하는 식으로. 아 그게 어디서 들었냐면은 그 번역 뭐 이제 외국인이 같이 있는 회사 같은 데서 번역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번역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쓴다고. 이거 말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성 얘기는 아니었고 줄임 표현 같은 거 못 텍스트. 쓰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있으면 네이버 초기에 10년 전에도 일본이랑 업무 많이 하잖아요. 네. 가끔 그럴 때 보면 아웃룩에 익스텐션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일본어 메일이 오면 거기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내가 보낼 때 한글을 위해 쓰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통째로 일본어로 번역돼서 밑에 더 맞아. 붙여서 나오고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여기 말하신 대로 이상한 단어를 안 쓰고 제대로 된 단어를 또박또박 쓰면 번역이 잘 될 것 그쵸, 같긴 해요. 약간 그 기계랑 어플리케이션이랑 나 사이에 이제 뭔가 균형이 맞아가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를 옛날에 다른 걸로 들었던 거는 인도인가 어딘가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이제 들으면 영어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영어를 얘기하면 영어로 만들어주는 그 텍스트로 적어주는 음성 인식을 넣었더니 네. 애들이 기계가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억양을 미국식으로 바꿨대요. 그런 식으로.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신기했어요. 라지 씨가 이제 셸든이 되는 예, 거예요. 뭐 그런 실제로 식이 되는 그 거죠. 뭐지? 애플 TV의 리모컨 있잖아요. 예. 애플 TV의 리모컨 맞나? 그 조그맣게 생긴. 리모컨이죠. 예. 거기다가 시리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전 되게 잘 되던데.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아, 네. 그 마이크 되게 꽤 좋더라고요. 그래도 발음이 좋으신가 보네요. 그건 아니겠죠. 한번 해봐 주세요. 바로. 판단은 이제 청취자의 보고. 아니 저희 저번에 예전에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 뭐 리모컨에서 그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를 애플 TV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 TV 미국 영어의 그 좀 완벽한 구사가 가능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요걸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야, 내 애플 TV가 좀 허접했어. 아 그래요? 내 말은 알렉사 이런 애는 진짜 잘 알아들었는데 애플 TV가 유독 못 알아들어요. 애플이 유독 그 화이트 성향,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백인 남성에게 좀 맞춰져 있다고? 그건 그런 얘기도 많이 실제인가요? 있었죠.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음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같은 영어인데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도 억양보다는 미국 억양을 훨씬 잘 알아듣고 전 그냥 제가 기계 지금도 친화적이라고 그런지 생각하고 있어요. 애플 친화적으로. 아니요, 전 웬만한 기계에서 다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전 크게 웬만한 기계 쓰는데 별로 문제를 겪은 적이 없어서 그냥 약간 난 기계 친화적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우리말로 해도 돼요. 네, 맞아요. 발음이 정확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가끔 들어보면 저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좀 크게 또박또박 말해야 되나? 근데 영어는 영어의 느낌도 또박또박이 아니잖아요. 영어 또 또박또박이죠. 또박또박 해도 우리가 돼요. 또박또박으로 안 듣는 거지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한국어로 인식하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또박또박처럼 안 들리는 거지 사실은 또박또박이죠. 그러네. 근데 하긴 지금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이 붙잖아요. 자동 그 자막이 붙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백인 남성 분들 한 40대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거의 한 99%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나보다 훨씬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나마 보는 게 기술 얘기고 고유 명사들이 이렇게 잘 없으니까 그런 건 조금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유명사는 어차피 어렵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대차 대변 같은 거요? 네? 네? 아닙니다. 새끼로 차변 그만- 대변이었구나. 근데 우리 주제가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그 스튜디오 얘기를 네. 하다가 에러지만 오늘은 주제가 있으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애플에 CS 전화를 걸었거든요. 제 왜요? 아이클라우드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이클라우드? CS? 네. 커스터머 서비스? 예. 아, 네. 그 아이클라우드 제가 영상을 수집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모으고는 있지만 그걸 이제 어디에 백업할까 하다 그냥 아이클라우드에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클라우드가 용량
제가 2테라를 결제했지만 2테라 넘게 올렸는데 다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글처럼 FHD면은 용량 체크 안 하나 보지 하면서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테라가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용량이 넘었다. 이제 줄여달라 해가지고 그럼 줄여야지 해서 열심히 막 줄여서 3테라를 다 없애고 했는데도 아이클라우드가 계속 꽉 차 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기다려 봤는데도 이제 리프레시가 안 되고 그래서 CS 센터에 전화를 해야겠다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FAQ를 뭐 찾아봤는데 거기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그 도움 요청하기 뭐 그런 걸 눌렀더니 내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랑 이름이랑 증상을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적어 놓으니까 편할 때 이제 전화를 달라는 메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전화를 하라고 하지 왜 그랬지? 하지만 어쨌든 편할 때 전화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하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CS를 경험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신기했던 게 처음에 뭐 직원한테 폭언하지 마세요 뭐 저거 하는 건 당연히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담 중인 사람이 많아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 보통 음악 틀어놓잖아요. 네. 근데 안내 멘트가 저희 애플은 여러분의 그러니까 고객님이 기다리는 동안이었나? 어쨌든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우와. 1번 클래식, 1번 팝, 2번 클래식, 3번 재즈, 4번 무음. 그래서 그때 회의실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오면 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음. 예. 클래식. 좀 무음했어요. 무음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고요하고 이게 전화가 끊어졌는지 연결돼 설정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스피커로 해놓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수화기 들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1차 CS 담당자는 당연히 이 현상을 이해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 못했고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2차로 넘기겠다고 해서 2차에 보냈는데 그분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른 곳에 기술 관련해서 CS 했을 때 2차에서 오케이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2차로 넘겼다는 게 바로 넘긴 거예요? 그 한 5분에서 15분 만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상담을 하고 본인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 이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지 바로 다음으로 넘겼어요. 아니면은 5분 동안 거기서 또 연결하신 무음을. 거예요? 아니요, 5분 이제 기다려달라고 했고 또 5분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음으로 기다렸고 근데 신기한 거는 한 3분 간격으로 계속 저한테 지금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며칠 지나서 이제 결국 다 해결은 됐는데 이 CS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애플은 CS도 매뉴얼이 되게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도 되게 괜찮은 CS 시스템인데? 라는 느낌도 들고 메일도 모든 걸 등록 예약 전부 다 메일로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케이스 번호만 적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보통 CS는 다음날 통화하면 다른 사람이 받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할당이 돼 있대요. 그분이 제가 이제 전담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계속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 3번쯤 통화했는데 3번째쯤엔 이제 대충 목소리도 하니까 이제 뭐 올 게 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아서 조만간 하드웨어 CS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맛이 가서 이제 그것도 겪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궁금한데 결국 어떻게 네. 되신 거예요? 뭐야? 다 해결은 됐어요. 3테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3테라는 다 따로 백업을 했어요. 또 다른 데로 다 옮겼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그냥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그 댕글링 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리프레시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해결이 됐어요. 그냥 그쪽 문제였군요. 네. 예. 애플 그 CS 하니까 전 이제 애플 앱 개발했었잖아요. 꾸준히. 예. 그래서 회사 것도 하고 겪으면서 예전에 개인 앱으로 구글 스토어에도 돌려봤고 딱 2개 겪어보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은 앱을 승인을 안 해주기는 하는데 안 해주면은 이게 계속 해결될 때까지 리솔루션 센터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댓글 계속 달고 막 그걸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걔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 알려달래서 막 미국 본사든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구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구글은 그냥 자동화된 메일이 오고 끝날 것 같은데. 자동화된 메일 오고 네. 내가 거기에 회신하면 또 다시 떠보내면 계정 정지해버린다. 구글은 그 CS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앱이 내려갔을 때. 그래서 저도 애플이 이제 앱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슈는 많은데 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뭔가 사람적으로 해결한다는 느낌 들었어요. 막 사람 리소스가 들어가서 막 케어해 주듯이 막 답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자동 답변으로 끊어버리는데 여기는 사람이 계속 답변해 주니까 문제는 안 풀리는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상황을 아마존에 전에 네.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아마존에 그 EC2 개수 늘려달라고 요청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 담당자가 진짜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아, 거의 한 더 신기한 건 5분 단위로 바뀐 적도 있어요. 와.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다른 사람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아,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옮기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애플은 한 명이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그게 확실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한 명이 다 해준다는 게 그 부분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 그래 애플은 그것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앱스토어 심사도 좀 유명한데 심사 한번 거절하면 그 사람은 계속 심사한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가끔 그게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거나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 바뀌는 포인트가 그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올리면 담당자가 바뀐다는 루머죠, 말이 루머.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관점에 시스템적으로 있나 보네요. 근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회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앱 내려가는 문제 엄청 크게 한번 겪으시지 않았었어요? 구글. 네. 그 구글? 네, 구글 때 그랬죠. 그거 구글이었고. 약간만 민감하면 하지 마요. 편집하기 힘드니까. 뭐 뭐 어쨌거나 겪었다. 근데 네.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네. 컨택 포인트가 없었고 그때도 네, 어렵더라고요. 저는 문제 뭐 해결하기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긴 하거든요. 스타벅스는 또 요건 또 왜 공감은 갑자기? 안 되시나요? 스타벅스에서 CS를 받으셨어요? 그 CS랑은 좀 다른데 이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상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생각이 거의 확실하게 들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알바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알바가 아니라 좀 다르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교육을 되게 빡세게 받고 어쨌건 나오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또 그게 있어요. 내가 음료를 먹다가 음료를 네.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무조건 다시 줘요. 아 진짜요? 무조건 다시 줘요. 무조건은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고객이 과실을 했어도 뭐 예를 들면 자리에 가서 앉았잖아요. 그 이후에 쏟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안 주는 근데 것 같던데. 들고 가다가 쏟은 거는 아. 해주더라고요 바로.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스타벅스에 한번 쏟았는데 다시 주지는 않았고 아, 그래요? 깨끗이 청소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다가 엎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쏟았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다가 쏟으셨어요? 그래서 뭐 계단 올라가다가 쏟았다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다 아 그래요. 근데 어쩌면 그런 부분도 매뉴얼이 있는 거죠. 있죠. 근데 있죠. 보통은 네. 이제 보통 마음이 상하는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CS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이용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포인트들이 그런 상황에서 되게 뭐 책망받듯이 이제 하거나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은 이제 없애려고 시스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 스타벅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만 기분 나빴던 경험 거의 없거든요. 그쵸. 가끔씩 좀 되게 틱틱된 남자 알바들이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이제 한국에서 그 마음 상하는 포인트 얘기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면 돼. 그런 것도 있죠. 목소리 큰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싫은 거죠. 누가 말하든 안 되는 거면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면 사실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될 수 있겠죠. 그래야죠. 네, 그러면 될것 좋겠는데 근데 뭔가 제가 말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포인트들이 좀 실망스럽긴 하죠. 저는 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애플한테 했었어요. 또 이런 애플, 경험. 다시 애플. 네, 5년 전에 했었던 5년 전에 거는 애플스토어 없을 텐데 한국에. 그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프리스비였나 어디에서 애플 맥북 거긴 프로를 애플이 아니잖아요. 네 맥북 리셀러한테서 프로를 중고로 샀어요. 디스플레이 상품이었는데 좀 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아는 분이 자기 애플케어 사둔 게 있는데 안 쓰고 있다. 나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거 등록 가능하다고 하면 가져가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어요.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애플케어 시리얼을 찾을 수 없대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플케어를 맥북 구입 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5년 전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때 당시도 페이스북은 있었으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화번호 하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신가요? 해보더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더니 해주는 거예요. 애플 직원이었거든요. 그분도 아까 그분도 애플 직원이고 지금 그분도 애플 직원인데 그분은 프리스비 직원 아니에요? 아니 둘 다 애플 직원이었어요. 저는 이제 CS 센터로 전화한 거니까 애플 프리스비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뭐지 왜 아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잘 그래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문제가 제가 애플 케어가 없어졌어요. 최근에 아세요? 구독자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구독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애플 케어는 하드웨어 제품을 샀을 때 네. 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애플 케어가 있고 애플 케어 플러스가 있었어요. 큰 차이점은 애플 케어는 보증 기간을 늘려주기는 하지만 수리비는 다 사용자가 내야 돼요. 애플의 과실이 없을 때. 근데 애플 케어 플러스는 사용자가 과실을 했어도 조금만 내면 돼요. 뭐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애플 케어 플러스 좀 더 비쌌었나 하여튼 그러고. 근데 최근에 작년쯤에 애플 케어 플러스가 국내에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 케어가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진 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2달 전쯤에 맥북 프로를 샀거든요. 사면서 1년 뒤에 이제 1년 차기 전에 애플 케어 등록해야지 하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 1년 뒤쯤에. 근데 애플 케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애플 케어 플러스를 어떻게 사지 하고 딱 가봤더니 애플 케어 플러스는 60일 이내에 사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구입한 날짜를 봤더니 62일째야. 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화를 직접 해봐라 이런 조언을 들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한번 전화 해보려고요. 그때 그분한테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 이거는 왜냐면 상황이 약간 특수하잖아요. 난 애플 그쵸. 케어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플러스를 사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뭐 어필은 해보려고요.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좀 이따요. 후암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아니요. 같아요. 전 거의 다 했어요. 네? 벌써요? 아까 적어놓은 거 많으시던데. 그거 일단 CS에 대한 거는 뭐 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건지 애플 모르겠는데 케어 플러스. 이제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그 S모 회사가 8K TV를 내놨는데 8K TV를 내놨는데 8K TV 내놓을 수 있는 S모에서 하나밖에. 두 개구나. 뭐 아니요, 그렇다 S는 치고. 하나 아니에요? 두 개죠. 두 근데 개인가? 누가 트위터에 그걸 올리신 거예요. 현존하는 8K 영상이 많지 않대요. 그렇죠.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유튜브에 8K 영상이 덜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유튜브에 있는 8K 영상을 보고 싶어서 그 텔레비전으로 재생을 했는데 4K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 영상 소스들 중에 8K를 USB로 연결을 해서 틀었더니 파일 포맷에 따라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AS 센터에다 전화를 했던 기록을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엄청 긴 타래거든요. 타래가 한 30개 정도 돼요. 진짜 긴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CS 상담 부서로 들어갔을 거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모르니까 이제 뭐 사업부로 넘어갔다가 사업부에서 엔지니어 팀으로 넘겼을 거잖아요. 엔지니어 팀인데 자기한테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혹은 이제 자기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했대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8K가 있는데 네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에 있는 8K 영상을 이 8K TV가 못 튼다고 하면 너네가 이거를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8K 영상은 지원하지만 유튜브의 파일 포맷이 달라서 지원을 그건 못 트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지원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지원할 계획은 없대요. 그럼 유튜브가 파일 포맷을 바꿀 리가 없는데 그럼 너네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8K를 지원하지만 유튜브의 8K는 파일 포맷이 달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어떤 그런
뭔가 모호한 질문들을 던지면 다 자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삼성은 기술적인 문제도 서비스 센터가 자회사 저는 삼성이라고 같은 말한 적 없습니다, 판사님. 그거라서 판사 아닌데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거 요즘에 삼성이랑 LG랑 8K 가지고 싸우면서 네. 그 이야기 나오긴 했어요. 예. 같은 USB인데 LG 쪽은 못 들고 삼성은 트는 게 있고 막 서로 뭐가 반대도 복잡한 것 있고. 같아. 그러니까 USB 다이렉트 꽂았을 때 예. USB가 뭐예요? 그러니까 USB로 영상을 담아서 TV에 USB 꽂으면 영상 재생해 주는 기능이 알고 있어요. 있어요. 예, USB라고 하시길래. USB를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유니버셜 있어요. 시리얼 버스라고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포인트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판단할 것 그거 알 같아요. 방법도 없고 아마 웹엠 포맷 관련해 가지고 안 되는 걸 텐데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TV 사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 영상에는 4K가 없어요. 상업 아마 영상이나 하시면 영화 영화나 뭐 왕자의 게임 같은 애니메이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거기에는 4K가 나와도 이제야 겨우 나오기 시작할까 말까고 보통 2K인데요. 1920, 1080보다 약간 큰 2K로 보통 촬영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4K가 되면 CG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블도 4K로 안 찍고 그 4K 촬영 자체를 그냥 안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4K TV를 산다고 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기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심지어 8K를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는 8K든 4K든 많은 게 저 같은 사람들이 장비병에 의해서 그죠. 4K 되는 이게 핸드폰도 4K 영상 되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 찍어서 그걸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개인이 쓰는 장비 중에 8K로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뭐 사는 거죠. 드론으로 찍은 풍경 네. 정도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개인의 구분이 뭐예요? 아무리 비싼 것도 1억짜리 내가 개인이 사면 그렇죠. 개인.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약간 그 포인트는 맞는 게 이제 저도 4K로 예전에 삼성 거 카메라가 되니까 그게 4K가 엄청 잘 돼서 열심히 찍었거든요. 네. 용량도 많은데 찍었는데 네. 편집 자르기만 하는데 네. 내 데스크탑이 1060에 뭐 엄청 스펙이 좋아도 4K 영상은 자르기만 해도 부담이고 거기에 효과 먹이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에 이렇게 사람을 따면 움직였을 때 프레임 바이 프레임 추적해 주는 게 있어요. HD는 속도가 쭉 이 정도로 나가면 네. 4K는 안 가. 아. 그래서 안 진짜 가죠. 애플이 최근에 그 맥 프로 새로 발표하면서 네네. 막 자랑했던 게 8K 편집 네. 이게 된다고 했던 게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헛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장비 같아요. 모르겠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건 진짜 좋은 장비란 뜻이에요. 그쵸 진짜로. 진짜 좋은 장비라는. 네. 애플 4K 제품들 써보면 그런 건 있어요. 4K가 의미 있는 거는 거의 튜토리얼 영상 정도가 아닐까. 아 그쵸. 튜토리얼에서 왜냐면 아이맥 4K가 이걸 디스플레이 캡처한 5K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레티나 노트북이니까. 레티나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질이 진짜 좋으면은 튜토리얼 봤을 때 똑같아 보이잖아요. 거의 그쵸. 그렇죠. 화면 보는 것처럼. 예.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 경험은. 그거 보면서 일하는 척하고. 내가 코딩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CS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담해 주시는 분마다 말이 달라지는 게 진짜 힘든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융 상품 같은 것들 네. 뭔가 기능이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 같은 데 있는 기능들은 뭔가가 빠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내가 할 수 없고 저쪽에서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그렇죠. 거죠. 예. 금융 쪽은 특히 그렇죠. 네, 그 전화를 하면은 그거를 알아서 잘 처리해주는 반면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잘못된 정보로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근데 다시 확인해보면 또 어디선가 된다고 해. 맞아. 그럼 또 전화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받으면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해줄 때도 있고 막 그런 포인트들이 전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그 아마존에 CS 할 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짧을 땐 5분 만에 담당자가 바뀐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하는 그래서 몇 명 어떤 사람은 위에 대화 내용을 읽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적어줘야 되고 뭐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문장을 복사해 놓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막 그대로 붙여놓고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되게 귀찮았어요. 근데 아마존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계속 바뀔 일이 있어요? 뭐 어떤 질문이었길래? 그게
그건 AWS 때 하고 또 다른 CS였는데 음.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물건을 미국에서 샀는데 2개를 샀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통관이 잡아서 묶어놓고 있는 이건 거예요. 진짜 아마존. 예, 이거는 AWS도 진짜 아마존이죠. 가짜 아마존은 뭐 알리바바 뭐 아니 이커머스 아마존. 예, 그쪽에서 할 때는 그쪽 CS가 경험이 되게 안 좋았어요. AWS는 오히려 엔지니어가 해주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그쪽 이커머스 쪽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GitHub이나 AWS나 그쪽은 다 엔지니어가 CS 담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엔지니어를 뽑더라고요. CS 담당한 엔지니어들을. 테크니컬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CS가 어차피 다 엔지니어링 문제니까 엔지니어가 CS 하는 맞아요. 거 거기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프로덕트 담당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CS만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뽑아서 그분들이 다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근데 많아요. 이게 CS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객 전화센터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CS가 접수되는 문의들을 계속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새로 발견되는 카테고리면 또 이렇게 매뉴얼화하고 이런 문서화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영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죠. 건 당연한데 네. 그렇기에 매뉴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작업이 되게 잘된 회사를 본 셈이죠, 저는. 그러네요. 저희도 CS 담당자님 원래는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옛날에 CS를 개발자랑 다 같이. 그래서 거의 그게 저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진짜. 왜냐면 그러면은 CS를 하면 하루 동안 일을 못 해요. 네. 또 재밌는 게 그러다가 CP가 옆에서 막 고객님이랑 막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CS를 이제 받아서 해결만 해줬는데 네. 확실히 이제 CS를 전문적으로 하던 분이 딱 오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 이걸 정리하고 카테고라이징하고 뭔가 문의가 몇 개 쌓이면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이게 확실히 뭔가 전문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이제 또 관리도 하고 네. CS 담당하시는 분들.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낙연님이 CS했으면 저도 진짜 정말 궁금하다. 기대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한번 했는데요.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셨어요? 잘못하셨죠? 아니 그때도 이제 입사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듣고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하다가 그때 마침 넘어갔어요.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 기회를 해서. 한번 주시지. 그러니까 아쉽네. 그때 퇴사했을 수도 있죠. 한번 뛰어서 바로. CS 한 번당 스톡 10주 뭐 이렇게 하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밌네요. 저는 한국 애플 스토어 가서도 약간 안 좋은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맞나? 예전에 쓰던 어떤 애플 맥북이 있었어요. 에어였나? 뭐 그랬는데 작은 맥북이었는데 이직 중간에 빈 공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쓸 랩탑이 필요하니까 잠깐 중고로 샀다 중고로 팔았어요. 근데 중고로 샀는데 키보드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고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녹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하나가 녹아서 빠져서 이걸 들고 갔죠. 지니어스 바가 바로 옆에였거든요. 회사 옆에. 그래서 들고 갔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지니어스가 들고 갔어요. 지하에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들고 오더니 이거는 그 자기네 결함이 아니고 고객님이 타이핑을 세게 했거나 뭔가의 문제로 많이 써서 그러니까 소모성 제품이니까 그래서 갈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키보드 하나만 갈지 않고 보드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37만 원 정도를 든다는 거예요. 와, 많이 든다. 그래서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실제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알았다 일단 들고 가겠다 하고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B키였다고 하면 B키가 예전에는 막 많이 누르다 보면은 안 눌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다. 키캡이 빠진 게 아니고 누르다가 안 눌리는 경우들이 가끔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고 와서 집에 가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번엔 아예 안 먹히는 거예요. B키가 뭐지 하고 다시 들고 갔어요. 아까는 됐는데 지금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 30분 걸렸어요. 이번에는 들고 오더니
자기가 고쳤대. 어허. 비용 없대. 근데 그러니까 이유를 왜 아까는 안 됐던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뜯어서 열어보니까 뭔가 부품이 하나 좀 이렇게 낡아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못 해줬는데 그 부품과 다른 부품 사이에 있던 뭔가가 이제 그걸 빼버렸대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키감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예. 어쨌든 작동은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 아까 전에 뜯어봤을 때 제대로 해주지. 그러게요. 뭐야 이거 지니어스 믿을 수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 좀 들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예. 후렴님이 애플의 CS 경험을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CS로 거의 망하 수준의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한국에서 애플 아니었어요? 그렇죠. 센터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때 센터도- 언론에서 매일 얘기하던 게 네. 한국에서 막 10만 대 20만 대 팔면서 CS 센터조차 없다로 한창 공격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애플이랑 싸워서 뭐 끝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었던 거 아, 같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나네요. 예. CS라는 게 결국 그때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전 사실 제일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1번 팝, 2번 클래식, 3번 재즈, 4번 무음이 들을 때 그 신박한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야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하면서 다음에 한번 전화해서 재즈나 이런 거 한번 그러다가 듣기도 전에 사람이 받으면 아, 아 음악 들으러 왔어요. 근데 저희 아마 CP랑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도 애플 스토어를 한국과 일본, 일본? 예, 미국 아이폰을 한국 애플 스토어, 그러니까 그 이제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직구한 아이폰이 있었어요. 아이폰 10이. 근데 이게 그 아이폰에 그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치가 안 돼요. 주기적으로 가끔 터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잘 되다가 가끔씩 아예 먹통이 돼버려요. 화면 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거를 그 3분이 이제 한국 애플 스토어 열렸을 때라 가지고 갔어요. 가로수길에. 예, 네. 애플 결함이니까 산지 뭐 하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 애플 스토어가 하는 말이 한국 법 때문에 자기들 못 고쳐준대. 애플 결함이지만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가져온 폰이라 안 고쳐준대. 법적으로 고쳐주면 안 된대. 그 말을 한 몇 번 하는 거예요. 예. 그 가로수길에서. 네, 네, 가로수길에서 지니어스 막 예약해서 그분이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 때문에 못 고쳐주는 게 어딨어. 아무리 아이폰 직구했다 그래도.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엔 법이 그랬을 수 있는 거죠. 전파 모르겠어요. 인증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은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구 제품인데 국내에다가 AS 맡기면 왜 안 해주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헤드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해외에서 구입을 했으면 모든 그 부가세나 세금 같은 것들이 해외에다가 지불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AS 센터는 그 뭐라 고쳐주는 그러지? 거가 AS 없다. 비용을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가 반대로 생각하면 받지도 못한 거고 그런 경우는 한국에 수입사가 따로 있어서 AS 비용을 못 받았을 텐데 애플은 글로벌 원이잖아요. 근데 로지텍도 그렇대요. 로지텍도 소니도 그렇고. 이상한 데고 거기는 대표적으로 로지텍 제품이랑 지금 바로 그러니까 옆에 그거를 로지텍 키보드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 놓은 곳이 있고 합쳐 놓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애플도 당시에는 분리해 놓았을 수도 그건 있죠. 아닌 게 로지텍 제품은 그리고 유명해요. 로지텍은 쓰다가 고장 나면 버려야 돼요. AS는 불가능하고 보스도 마찬가지죠. 보스도 야, 쓰다가 보스 고장 나면 그렇죠.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한국에서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그 유통사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까 아이폰은 이제 한국 애플 스토어 안 해준다 했는데 저희가 루비카이기 갈 일이 있어서 들고 갔어요. 그것도 도쿄도 아니야. 센다이로 저 위에 후쿠오카 가까운 그쵸? 후쿠오카? 후쿠시마. 후쿠시마 가까운 후쿠시마 네. 가깝다고 갔어요. 하면 안 돼요. 뭐, 나름 아무튼 지금 좋은 우리는 간접 피폭 당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러네요. 거기가 나름 이선 도시였고 크로마키도 녹색인데 저희가 거기 가서 애플 스토어 갔어요. 조그만해요. 네. 그 심지어 이제 우리가 갔다 오고 몇 달 후에 그 애플 스토어 없어졌는데 그래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도시였어요. 네. 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센다이는 크긴 크죠. 일본 동북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맞아요. 네. 유명하긴 한데 어쨌든 예, 가서 거기서 했는데 애플 스토어 가서 이제 일본어로 막 낙교님이 해서 오. 맡겼는데 어떻게 된지 네. 알아요? 1시간 후에 오라더니 디스플레이 완전 교체하고 무상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없어졌나 보네. 근데 좀 이게 좀 신기했어요. 아. 원래는 애플 하면 리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 그분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시간 후에 오더니 디스플레이 교체를 엄청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이거 비용도 이게 알려주셨고 자세히 비용도 알죠. 자세히는 모르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아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같은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바로 접수하고서 아 이거는 리퍼 아니고 이제 수리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전면 유리 교체 전면 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교체한다고 하고 한 60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쨌건 지금 산 게 이제 얼마 안 됐던 그런 기간이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무상으로 처리될 거다 하고서 이제 바로 진행이 됐고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오면은 될 거라고 해서 가서 이제 수리된 제품을 받아서 왔죠. 근데 다 잘 됐고,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에 샀느냐 아니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쪽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뭐 이러니까 어쩌고 뭐 이래서 어디 사셨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된다고 했고 이제 확인한 건 이제 애플 아이디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원래 사신 분한테 확인해서 그걸 드리긴 했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등록된 거 확인하고서 그 제품 수리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쭉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뭐 미국에서 사두고 여기 나라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애플 스토어에서 하기 싫은 건지 안 해준 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아무리 국제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뭐 한국의 법이 또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 법이 못 있죠. 고쳐주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잘 이상하긴 한데 약간 원래 애플 제품이 어디서 사도 어디서나 수리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있었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원래 맥북도 있죠. 그렇잖아요. 맥북 이거 네. 가져가는데 일본에서 샀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그 전화 아이폰의 LTE에 따라서 모델명이 조금씩 네, 달라요. 달라요. 네. 1535, 1536 뭐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걸 가져가면 해주는데 음. 아니면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건 참고로 똑같은 거였어요. 네. 아, 그건 똑같았어요. 네, 아이폰 10은 맞아요. 똑같은 똑같은 미국 거예요. 그거랑. 아이폰 10까지는 제가 알기로도 그 모델이 똑같아서 미국에 근데 10R은 일본과 미국이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원래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보통 같고 아니. 같았고 아. 한국과 일본은 달랐고 네. 그거요. 미국에서 티모바일 맞아요, 거 맞아요. 사면 네. 한국이랑 계속 똑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일본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뭐 그럴 것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달라요. 어딘가는 맞아요. 가끔 어디는 일본과 미국이 맞고 근데 그게 매번 달라서 그건 일률적으로 그래요. 말할 네, 수 없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 느꼈던 거는 그때 한국 애플 스토어는 한국에서 산 아이폰 가져가도 안 고쳐줄 느낌이었고 그냥 막 핑계를 대면서 안 고쳐주니까. 근데 일본 애플 스토어는 그냥 뭐 어디서 샀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는데 한국 애플 스토어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그럴 들었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에 아이폰을 직구하면 이거 고장 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내가 진짜 일본 여행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직구했는데 독일이 일단 컨센트 모양이 똑같고 그리고 모델명이 똑같아서 독일에서 샀거든요. 직구를. 일단 고장내지 말아야겠네요. 일단 저는 느낀 거는 일단 한국 애플 스토어에서는 거의 그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거라고 해줘도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선 됐으니까 네. 일본에서 또 편의를 봐준 걸 수도 있잖아요. 애플 그렇죠. 사용자 그렇죠. 정책상 예. 좀 유연하게 적용해준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는 생각은 있을 좀 것 같아요. 들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직구를 사고 있긴 해서 살 네. 때는 잘 안 사긴 하지만 SE에서 앙벅 부신 몇 년 된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시면 사실 거라던데. 11 뭐 프로? 사실 거예요? 11 프로 살짝 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 11 프로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스마트폰은 카메라잖아요. 그렇게 된 카메라가 지 좋은- 꽤 됐어요. 이제라고 하지 마요. 이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SE만 오래된 쓰시다가 제거 노트 10 실물물 3개짜리 보고 네. 아까 뭔가 세계를 뭔가 설득을 들었어. 제가 5G를 기다릴까 했었는데 네. 토염님이 얘기하셨었나? 5G? 5G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올 일이 없다고? 그렇죠. 네. 애플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거를 그러네요. 사람들이 자주 읽는데 애플은 미국 기업이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중국이 원한다면 해주죠. 오. 한국은 안 해주지. 한국이 그거는- 원하면 안 해주고. 그거는 미국 기업이니까 돈이 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미국만큼 자본주의. 네. KFC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내놨잖아요. 뭐야? 미국에서 KFC가 코리안 아. 프라이드 치킨을 내놨어요. 그래요? 미국은 돈이 될 것 같으면 다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SA2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음. 마음이 좀 비싸긴 하니까. 그렇죠. 100
120, 30 넘어가죠. 11 프로면. 그럴 것 같아요. 프로면은 140 그쵸. 가려나? 지금 환율도 엄청 비싸서 환율이 거의 1,200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좀 계산해 문제고. 보면은 생각보다 비싸 모든 게 다. 아 맞아. 요즘 환율이 높아서 차라리 이 상황이면 진짜 독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로화가 어떤 상황인지 잘은 이게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1,000불 넘었다고 했을 때 약간 느낌이 어제 우리 승주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네. OLPC 얘기 잠깐 했거든요. OLPC 뭐냐면 그 컴퓨터 랩탑을 아주 저가로 만들어서 모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목표가가 $100였어요. $100의 랩탑을 보급하자는 운동이 있는데 한켠에서는 스마트폰 따위가 1,000불이 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뭘까요? 그거보다 스마트폰 성능이 더 좋으니까요. 아 물론 그렇네요. 네 정답이네요. 그렇긴 하네. 네. 훌륭한 정답. 아 근데 카메라 좋은 거는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전 라이브 포토 되게 좋아하고 포트레이 모드도 좋아하고 라이브 포토는 그 사진 자체가 재밌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좋고 그게 사진 앞뒤로 약간씩 더. 예, 2초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쭉 움직이는 사진을 찍고 싶으면 사진을 찍기 좀 전부터 미리 움직여 놓다가 사진을 네. 찍으면서 마저 이동하면 네. 그 파노라마를 동영상처럼 찍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저장이 사진 파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으로 아니죠. 되는 건가요? MOV 영상이죠. 파일이고요. 동영상 파일이고 아. 그 중에서 특정 프레임을 이제 사진으로 사진으로. 쓰는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 파일 받아서 보면 MOV 파일 안에 이제 네. JPEG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인 걸로 기억하는데 오.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귀찮다고 꺼버리더라고요. 그 저도 기능은. 그게 약간 느린 느낌이 있어요. 아 느리죠. 사진 느립니다. 아. 빨리 찍고 싶은데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되고 로컬에서 사라져서 받아오는데도 당연히 네. 더 시간이 오래 네, 걸리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럼 11 프로에선 빨리 찍힐 거예요. 11이랑 11 지금 프로가 칩은 똑같아요. 자기가 아, 11 그거- 프로를 사기 아니, 그거 위해서 모르세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11 프로랑 아이폰 10 바로 전 버전 10R 버전인가요? 10S? 예. 10S랑 그 앱 부팅 시간을 네. 측정했더니 똑같다고. 11 프로가 더 느렸다고. 왜? 아, 몰라요? 더 느리대. 아무튼 누가 측정했더니 네. 더 느려서 어차피 이제 11 프로 출시돼서 딱 나오는 순간 네. 그 기존 버전은 그 성능 제한 걸리잖아요. 배터리 성능 제한이. 그래요? 예, 기본 그게 걸려요. 배터리 새 모델이 때문에. 나올 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버전을 거는데 아마 이번에 10이 걸렸나 그럴 거예요. 걸리고 그거를 그때 문제 생겨서 그 설정 어디 가면 배터리 성능 제한 하지 말게 끄는 걸 애플이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슈가 생겨서. 그러니까 애플은 그건 약간 8인가 그때 아니에요? 맞아. 그럴 거야. 아무튼 애플이 원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을 잘해서 오래 쓰는 이유가 네, 그거잖아요. 네. 성능이 그렇죠. 딸리면 이렇게 해주는. 네. 그래서 그거 걸리면 빠르다고 생각되겠죠. 지금 SE2에 이거 엄청난 성능 제한 걸렸을 거예요. 나 그거 어떻게 아니요, 켜지? 저거는 성능 제한 걸 CPU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이거 제가 쓰는 성능 제한이요? 제 아내가 쓰는 X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엄청 느려졌어요. 계속 좀 그러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 본인 지금 배터리 성능 제한 엄청 걸렸는데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진짜 빨라요. 아 근데 SE 진짜 해상도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좀 더 작으니까 뭐 그쵸. 그런 네, 그런 효과도 맞아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맥북 에어 쓰는 것도 맥북 에어가 진짜 좋거든요. 그 11인치 모델 옛날 거. 옛날 거.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거의 해상도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긴 해요. 해상도가 말도 안 되게 낮잖아요. 그 왜냐면 레티나 모델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건 그럴 네. 수는 있죠. 그래서 체감 성능은 지금 나오는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보다 좋긴 해요. 있거나 맥북 말거나. 프로보다는 아니겠죠. 맥북 프로가 저는 안 좋아요. 근데 느린 것 같아. 너무 빨리 느려지고 너무 빨리 열받고. 전에 얘기했던 그 시키는 거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아직 저걸 잘 못하고 있어요.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 이번에 새로 이제 어떻게 생겨가지고 쓰고 있는데 네. 잘 아직까지는 적응 못하고 있어요. 맥북 에어는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맥북 프로는 확실히 좀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사실 터치바 쓰기 싫으면 에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맞아요. 13인치 기본 모델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터치바 없는 모델을 없애버렸죠. 네, 아예 없애버려서. 근데 약간 이거는 좀 다른데 저 터치바 싫어하긴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터치바에 점점 기능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늘어나기보다는 예전에는 터치바가 존재하고 항상 똑같은 버튼이 존재했잖아요. 사파리를 켜면 조금 달라지고 뭐 네. 크롬을 켠다거나. 근데 이 앱들이 점점 터치바를 의식한 건지 예를 들어서 코딩할 때 파이참을 켜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금 전에 실행했던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커맨드 F4를 누른 다음에 예. 커맨드 4를 눌러서 그 테스트 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커맨드 R을 눌러야 돼요. 근데 터치바에 플레이 버튼이 그냥 있어요. 그걸 누르면 바로 전에 게 그냥 실행이 돼요. 근데 그런 터치바 커스터마이징을 점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앱들이. 그래서 저는 잘 안 쓰긴 해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 뭐인지 봐야 되니까.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터치바의 실수는 ESC 키를 없앤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ESC만 놔뒀어도 아 그쵸. ESC가 근데 이건 아이패드랑 똑같이 가려고 하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ESC를 없앤 게 좀 힘든 것 같아. 그렇죠. 많은 빔 사용자들한테 테러를 그리고 ESC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저는 터치바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키마다 다 쪼개놓고 F1, F2처럼 예, 그렇게 다 쪼개놓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달든가 옛날에 풀리 커스터마이저블 키보드라는 뭐 그런 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각 키마다 다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 막 약간 다 그거네. 바꿀 수 있고 스트림 덱처럼. 스트림 덱이네. 예, 스트림 덱을 저기다 달자는 예, 거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단가는 올라가는데 애플은 단가를 올리니까 이미 많이 높은데 프로 예. 너무 비싼데. 저는 더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 욕심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스트림 덱은 좀 제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터치바가 좀 풍성해지는 거는 개발사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발사 기능을 넣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스트림 덱은 기본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내장이 얘가 아니니까. 좀 신경 써서 지원하는 거 아니면은 단축키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데 아예 저기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전 터치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봐요. 반대로 나중에. 왜냐면 애플의 전 라인업을 봤을 때 맥북에만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더 고급 라인 아이맥이나 이쪽 키보드 라인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더 고급 장비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기능이라서 앱 개발사가 신경 그럴 쓸 수도 이유도 있죠. 없는 네. 거예요. 맥북에만 있어. 그게 사실 키보드에도 나오고 위에 달리고 나오고 이러면 애플이 전체적으로 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맥북 프로에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느 순간 맥북이 리프레시 될 때 다시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도 반대로 있을 것 애플 같아요. 키보드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하고 아직은 있다고 안 하고 보거든요. 있네요. 저는 매직 키보드가 아직 그 다시 주문을 만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 생각도 있어요. 요즘 되게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접했던 사람들은 오타를 안 낸대요. 맞아요. 우리는 저는 몇 년을 썼는데 아직도 오타를 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 틈을 찾아서 키를 누르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처음부터 이런 그런 틈이 없는 되게 평평한 곳을 누르던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도 오타 내지 않고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평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먼저 예. 배웠으니까 키보드의 그 물리적인 감각들 때문에 오타가 나는 건데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 물리적인 감각과 별도로 원래 스마트폰에서 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입력을 그런 했었으니까. 거에 훨씬 익숙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플이 그걸 간파하고 한 걸 수도 그런 거라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디스플레이만 딱 있고 아이패드처럼 그럴 그게 수도 있죠. 저희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거기서 그 접수를 받으시던 분이 아이패드를 애플 저는 스토어에서 그렇게 잘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키보드를 진짜 그 키보드가 아니라 그 애플 그 아이패드 아이패드 키보드 가상 뜨는 키보드. 키보드인데 네. 그거를 진짜 화려하게 치시더라고요. 진짜 잘 치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저 놀랐어. 가로수길에서 본 분도 엄청 잘 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다 접수를 받아서 이제 따로 네. 키보드를 쓸 법도 한데 칠게 많으니까 예. 아예 그걸로만 다 입력을 해서 하는데도 음. 굉장히 잘해서 이게 진짜 좀 이런 식으로 잘 쓰는 사람들은 키보드라는 걸 필요 없어 할 수도 있겠구나. 예. 거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키보드 이런 것도 전 세대들을 위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킥스타터 같은 데서 예전에 나왔던 세워놓는 광학식 키보드 레이저로 있었어요. 이렇게 예. 쏴가지고. 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을 끄는 기능이 있어요. 레이저를 꺼요. 네. 그러면 그게 왜 있냐면 직장 상사가 왔을 때 그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잠시만. 왔어요? 잠시만요. 예. 편집하지 마요. 오. 네.
그러니까 직장 직장 상사가 상사가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 트위터 같은 그때는 좀 옛날이었으니까 네. 트위터나 뭐 그런 거를 하고 거기다 글을 그걸로 쓰는 거예요. 화면도 없어요. 거기서 쳐서 보내면 올라간대요. 근데 와. 별로 오탈 안 냈대요 사람들이. 심지어 트위터는 수정도 안 됐잖아요. 근데 네. 그걸로 막 써올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거를 많이 쓰면 어쨌든 많이 쓰는 만큼 익숙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거를 적응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확실히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가끔 휴대폰 써서 이제 문자 입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우리는 버벅임 같은 게 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끊임없이 치더라고요. 맞아. 끊임없이 맞아. 엄지로 이제 두두두둑 치는데 그게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애니콜 쓸 때 넘패드로 입력하던 걸 어른들이 그렇게 봤겠죠. 쟤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쓰지? 저도 이제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좀 달라졌구나. 네. 음. 사실 옛날에 키패드조차도 그 물리 감각이 있어서 그쵸. 다른 맞아요. 버튼 눌렀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리고 키패드나 이런 류들은 기본적으로 그 홈을 넣어주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중심 위치가 어딘지 이거 예. 뭐 요즘 세대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키보드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손 위치 잡아주려고 맞아요.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키보드 장비들은 키보드가 아니라도 키패드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다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안 보더라도 내가 위치로 대충 찾아서 할 수 있는. 좀 더 깊게 판 경우도 있고 밑에 작은 뭐 볼록 튀어나온 걸 뭘 두기도 하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걸 표시했었죠. 지금도 하긴 하죠. 잘 지금도 몰라서 하죠. 그렇지. 네. 예. 지금 다 있죠 보면은. 물리 키보드엔 있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맨 처음 나왔을 때 제시했던 게 이제 포토스나 아이무비에서 네. 스크롤하는 걸로 했었는데 전 이상하게 위치를 맞춰놓고 손을 뗄 때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냥 다시 마우스로 돌아가거든요. 손을 들 때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마우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히려 전 마우스는 괜찮아요. 마우스랑 터치패드는 흔들림 없이 뗄 수 있어. 근데 터치 바는 항상 흔들려요. 터치 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 하다가 터치바까지 왔죠? 그러게요. 터치바 왜 나왔지? 그러게요. 아까 뭐지? 맥북, 제가 맥북 맥북, 에어 같은 거 네. 얘기했던 거였고. 아이패드 잘 쓰는 분 아닌데? 근데 그 전에서 뭔가 전에 얘기하다가 맥북 얘기하다가 이게, 터치패드까지 나왔어. 에러가 많네요. 네, 스탠다드 에러니까요. 우리 뭐 할 얘기 오늘은 다 한 건가요? 더 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뭐 다 한 것 같은데. 뉴욕 애플샵 재개장 소식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냥 네, 이거는 뭐 다음에 언제 네, 기회가 그냥 되면은 뭐 하죠. 매장이니까.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는 자주 CS 그냥- 경험담 예, 감사합니다. 그거 꼭 여러분 다음엔 다른 음악 들어보세요. 4번 제가 궁금한데 다시 전화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Standard output. FM output. FM output. FM output. FM output.